아마존, 알리바바, 테무, 쿠팡 등 지금 세상은 대형 이커머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빛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기가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이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프랜차이즈와 창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커피숍을 창업한다고 생각했을 때 인테리어는 어떻습니까? 구상을 해야 되고 견적을 협의해야 되고 공사를 관리하고 공사 과정에서 민원도 해결해야겠죠. 또 기자재를 구매할 때 가득이, 커피머신, 오븐, 식탁, 주방가구, 그릇, 식기 이런 것들을 모든 업체와 가격, 품질 등을 비교할 수 있어야겠죠. 또한 재료를 구매해야 됩니다. 원두커피, 탄산음료, 설탕, 티슈 엄청나게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협의해야 될 업체가 전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어떻습니까? 자, 인테리어는 본사에서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고 공사까지 해줍니다. 기자재도 구매해주죠. 본사 걸로만 해야 됩니다. 재료도 구매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창업은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정말 편합니다. 단지 창업을 하게 되면 마진이 약 50%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프랜차이즈는 실질적으로 임대료나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30%도 안 된다는 게 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위가 온통 프랜차이즈인 이유는 그게 창업이 편하기 때문이고 별다른 노하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중요한 문제죠. 한 업체만 상대하면 되기 때문이죠. 나의 고민을 누군가 대신해주는 편안함이 있는 것이고 나는 본사하고만 상대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구업계는 이런 일들을 GCT가 대신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격이 더 쌉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창업을 하겠습니까? 프랜차이즈를 하겠습니까? 네. 가격이 싸다면 당연히 프랜차이즈를 하죠. 자, GCT가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가구 산업의 생태계는 해외 공장에서 만들고 무역업자가 중간에 끼게 됩니다. 그리고 리셀러가 있는 것이죠. 리셀러가 고객에게 판매를 하면 어떻습니까? 리셀러가 다시 이 배송을 책임져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셀러는 다양한 중개인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들의 품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고객한테 판매를 하면 배송까지 책임을 져야겠죠. 자, 그런데 GCT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준다는 것이죠. GCT가 대량 구매를 통해서 중국 공장에서 미국까지 들여오고 이 들여온 것을 미국 각지의 인벤토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셀러가 요청하면 기가클라우드가 바로 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객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리셀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기가클라우드에서 직접 배송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셀러는 제품의 품질 걱정, 그리고 운송 과정, 그리고 여러 중개인을 알아야 될 필요가 없이 기가클라우드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뿐만 아니라 직접 배송까지 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어떻습니까? 가구를 대량으로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공장 입장에서는 기가클라우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1년 내내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대량으로 주문을 해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면 대량 구매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훨씬 싸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구 전용 창고를 구축했죠. 뭐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경우는 모든 잡다한 제품의 인벤토리를 구축하지만 기가클라우드는 가구 전용으로 인벤토리를 구축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배송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고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판매자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했기 때문에 편리하게 구매 및 배송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3P 셀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판매자 같은 사람들이죠. 그분들을 위한 모든 백데이터를 제공하고 명확한 수익 금액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창고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외형 확장을 위해서 인수합병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연간 40% 증가하고 있고 싸게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마진율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은 회사이지만 순이익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편리한 이커머스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3P 셀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GCT를 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741명이 있고 전년 대비 43%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바이어도 마찬가지죠. 4,602명. 그래서 연간 9.6%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리셀러한테는 아마존, 쿠팡 이런 데서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회사의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GCT의 개요를 보면요. 기가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고 2006년에 설립됐습니다. 가구 유통 관련 수직 통합을 통해서 B2B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961밀리언, 주요 매출은 가구 중간 도매, 그리고 이커머스를 통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는 지난 1년간 260% 상승했고요. 숏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12.8%나 됩니다. 현재 주식 가격은 21.69달러입니다.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요. 95밀리언에서 178밀리언까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최근에 성장세가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저번 분기 대비 16%, 전년도 동기 대비 40% 성장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마진율 같은 경우는 13.7%에서 18%, 21%, 23%, 26%, 그리고 27.5%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인수합병을 통한 인벤토리 그리고 배송 효율의 극대화로 인한 것이고, 지금 현재 운임 비용이 굉장히 비싼 해외 배송 매출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진이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었죠.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요. 서비스 제공이 41밀리언, 그리고 가구 판매가 87밀리언입니다. 매출 고객으로 보면 자, 외부 이커머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GCT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타 플랫폼이죠. 아마존이나 쇼피파이 같은 데서 이런 타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이 46밀리언, 그리고 3P죠. 3자 판매 52밀리언, 그리고 1P, 그렇죠. B2B 도매 매출이 80밀리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매출이 41밀리언이라고 했는데요. 자, 창고 보관해주는 비용 6밀리언, 해외 배송이 5밀리언, 이것은 많이 감소했죠. 국내 배송이 28밀리언입니다. 자, 그래서 가구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 유통과 일반 아마존이나 쿠팡에서 하는 유통은 굉장히 다르죠. 설치하는 기사들이 있어야 되고 제품이 크기 때문에 개별 배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돼서 GCT가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커머스 업체보다 훨씬 더 가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산 같은 경우는 529밀리언, 그리고 부채는 275밀리언, 그래서 부채 비율은 108%가 됩니다. 꽤나 부채 비율이 낮지 않은 것 같은데, 부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116억 달러가 네, 맞습니다. 창고 임대를 위한 보증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 악성 부채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부채의 절반은 보증금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현금을 보면 49밀리언에서 116, 181, 214밀리언까지 현금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약 90밀리언 정도가 인수합병 비용으로 지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는 아마 현금성 자산이 한 1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22년 2분기부터 플러스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34, 26, 20, 18, 44밀리언 이렇게 계속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발생하는 아주 좋은 회사다. 그리고 창고의 대부분을 임대했기 때문에 투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만 재무활동을 보면 34밀리언 돈을 벌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유상증자를 했겠죠. 뒤에 보시면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200%나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PS 레이쇼는 1.3, 그리고 PER 같은 경우는 9.4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주가는 저평가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40% 증가하고 있는데 PER이 9.4다? 그런 기업 미국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자, ROE와 ROA도 대단한데요. ROA는 18%, 그리고 ROE는 37.8%나 됩니다. 자,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이유는 뭐죠? 네, 가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죠.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미보유하고 있고, 창고도 물론 몇 개 가지고 있지만 미 전역에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창고를 임대해서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주식의 숫자 같은 경우는 9.5밀리언, 15.9밀리언에서 22년 3분기, 4분기 주식 발행을 통해서 27, 40.7밀리언까지 증가했죠. 자, 인수합병 그리고 창고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고, 이 자본을 바탕으로 인수합병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자, 주식의 비중을 보면 내부자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무려 30.7%, 그리고 개인이 27.3%, 그리고 기관이 42%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자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유통 물량이 많지 않으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숏을 친다면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주가를 내릴 수도 있겠죠. 자, 최근에 두 개의 기업과 인수합병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노블하우스입니다. 자, 이 노블하우스도 가구 창고를 운영하는 업체였는데요. 현재 기가클라우드가 16개를 가지고 있는데 노블하우스와 인수합병을 통해서 7개가 추가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약 81년 인수비용을 지급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원더사인이라는 회사와 인수합병을 했는데요. 이 기업은 플랫폼 업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원더사인 같은 경우는 인수비용이 10밀리언, 그렇게 비싼 기업은 아니었고요. 자, 그러나 노블하우스 같은 경우는 85밀리언을 지출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약 95밀리언 정도, 1억 달러 정도가 인수합병으로 현금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기업은 공매도가 23년 10월에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공격된 주요 내용을 보자면, 자, 웨어하우스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인벤토리에 직원이 73명밖에 없다. 말이 안 된다. 이거 거짓말이다. 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우리는 3자 스태프를 고용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협력업체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협력업체를 두고 있기 때문에 73명으로도 운영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기가클라우드는 직접 트럭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앞에 거랑 똑같은 거죠. 제3자, 페덱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달하고 운송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배송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캐시 밸런스 같은 경우도 회계사 자문을 통해서 약 181밀리언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공시하고 있다. 근데 왜 우리가 돈이 없다라고 하냐? 그러면 인수합병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내용에 적극적으로 회사가 반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최근 중소형 주식에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꼈습니다. 스펙 주식, IPO 주식, 그 다음에 2빌리언 이하 소형 주식들의 공매도가 10%가 안 넘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공매도가 많이 껴있는데요. 최근 미국에 있는 공매도 친구들, 이 빅테크에 깨져서 이 중소 주식에 아주 몰려 있습니다. 자, 지금 GCT도 공매도 비중이 무려 12.79%나 엄청 높게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자, 23년 10월이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잘 안 보시나요?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공매도를 쳤는데, 여기서 공매도 발표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 앞에 것까지 좀 먹었겠죠? 자, 그런데 그 발표 이후에 주가가 되려 급등해버렸습니다. 지금 공매도 손실이 장난 아니겠죠. 아직도 12%나 들고 있으니 이때는 조금 벌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손실을 보고 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지금 현재 퍼가 7도 안 되는 이 크록스에도 공매도가 9%나 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아주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정말 끊임없이 흘러내렸죠. 아마도 공매도 세력이 공격을 다시 시작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주가가 88달러에서 99달러까지 무려 20% 점프해버렸습니다. 자, 크록스는 투자자의 80%가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공매도 세력들을 보고 어떻습니까? 진짜 열이 받은 거죠. 진짜 열이 받아서 한 번에 갭상승 시켜버렸죠. 자, 이렇게 갭상승하면 공매도가 빠져나갈 수가 없죠. 지금 크록스에 들어간 이 9% 세력들 지금 아마 박살이 날 겁니다. 최근에 GCT의 추세가 장난이 아니죠.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온 12%의 공매도 세력들 지금 박살나고 있겠죠. 그리고 바로 어제 굉장한 거래량으로 음봉을 맞이했는데요. 자, 그러나 여전히 5일선을 지키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신호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고점 신호죠. 피레침이 내려왔고 거래량이 터졌으면 세력들이 빠져나갔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 세력이 엄청나게 찍어 누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크록스에서 본 것처럼 기관들이 이 공매도 세력을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더 올릴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가격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사면 굉장히 비싸게 산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5일선에 걸쳐 있을 때, 이렇게 추세가 좋을 때는 이렇게 5일선에 걸렸을 때 이렇게 주식을 사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식을 살 수 있겠죠. 만약에 힘센 공매도가 한 번 더 하락을 준다면은 여기 11선까지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는 게 좋을 거고요. 만약에 11선도 지지하지 못하고 21선까지 내려온다면 정말 좋은 기회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비중을 적절히 분할해서 태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상은 이커머스, 유통 공룡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가구 제품에 특화된 인벤토리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GCT가 굉장한 매출을 발생하고 있죠. 아직 1빌리언도 되지 않죠. 자, 그렇다면 미국 전체 가구 시장이 약 400빌리언 정도 됩니다. 연간 400빌리언 정도에 되는 이 시장에서 현재 점유율이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GCT가 앞으로 성장할 룸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량 구매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가구를 구매하고 유통 부분 수직 통합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마치 프랜차이즈 가입처럼 셀러들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플랫폼으로 인해서 셀러들, 바이어들이 계속해서 GCT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추세가 좋기 때문에 사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PR이 10도 안 되는 저렴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앞으로 기관들과 공매들 간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비중 투자를 한다면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은 정말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추세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